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재팩 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일진자동차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문항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 틀린 부분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나와 있고, 자, 화면 약간 이렇게 위로 옮기고 조금만 더 위로 올릴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시험지 위치를 조금 이동했고, 메뉴 엽니다. 회사 등록 메뉴 클릭. 자, 이제 하나씩 확인하는 겁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일진자동차. 구분, 법인기업이다. 됐습니다. 주식회사 일진자동차, 법인기업. 이렇게 왼쪽에 있는 두 가지 확인했고요. 자, 이제 오른쪽 내용 확인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확인하는 거다. 자, 법인이라는 거, 그리고 회사 이름은 두 개를 확인했어. 사업자 등록번호가 틀리게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를 수정하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맞고요. 자, 기업 연월일 2016년 5월 6일인데, 그지? 5월 6일이 기업 연월일인데 5월 4일로 입력되어 있네. 그지?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날, 그게 지금 기업 연월일로 적혀 있습니다. 틀렸다, 그죠? 이걸로 제대로 고칩시다. 됐습니다. 그 다음 회사 주소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북로 40인데 뒷부분이 지금 틀리게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주소도 고쳐야 되겠다. 주소도 고치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와 뭐 본점 소재지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본점 소재지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라고 되어 있는 요거만 고치면 되겠고, 자, 업태 제조업인데 도소매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고쳐야 되겠네. 종목이 자동차 특장인데요. 종목 맞는지 볼까? 자동차라고 되어 있네, 그죠? 요것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종목도 고치자.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가 화성입니다. 자, 화성. 사업장 관할 세무서 화성 맞습니다, 그지? 그래서 고쳐야 될 거 하나, 둘, 셋. 번호가 잘못 붙여져 있네. 넷, 다섯, 그지? 토탈 5군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작업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 자, 134 86 81 692. 그 다음에 뭐 법인 등록번호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회사 주소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까지는 맞아. 뒤에가 틀렸네. 마도북로 40. 됐습니다. 꽂았고, 그다음에 기업 연월일이 2016년 5월 6일로 돼야 된다, 그지? 6일로 날짜를 고쳤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지? 이제 업태 종목 고치면 됩니다. 자, 업태가 제조업, 종목이 자동차 특장의 됐습니다. 이렇게 토탈 5가지 내용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시험지 화면 다시 정상 위치로 딱 옮기고요. 자, 다음 문항 봅니다. 2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 등록하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자, 계정 과목 코드 번호가 나와 있다 그지? 831번입니다.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키고 타이핑으로 831 이렇게 하면 위치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걸로 그지? 딱 옮겨집니다.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다. 오른쪽 적요 중에서 현금 적요에다가 대체 적요 말고 현금 적요에다가 번호를 8번 붙이고 등록합니다. 오픈 마켓 결제 대행 수수료의 됐습니다. 등록 완료 메뉴 닫습니다. 3번 문항 전기분 재무제표 중 아래의 계정 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했다. 수정 후 잔액이 되도록 적절하게 관련 재무제표 모두 수정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관련된 재무제표 전부 고치는 문제고요. 자, 일반적으로 출발점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재고자산, 그지?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문제 고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그거 없다, 그지?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패스. 그 다음 메뉴 전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종 제조 원가 500번대 코드의 비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스 수도료가 790만 원으로 입력돼 있는데 이거 사실은 8450000이다 이겁니다. 금액 수정합시다. 가스 수도료를 790만 원에서 8450000으로 수정합니다. 엔터키 칩니다. 그러면 엔터키 치면 최종 결론값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싹 바뀔 겁니다. 금액이 그지? 요 금액에서 뭔가 바뀔 거야.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싹 바뀌었습니다. 자, 수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554-485000입니다. 554-485000으로 싹 바뀌었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메뉴 봅니다. 전기분 원가면서 살펴봤고 그 다음 메뉴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클릭. 자, 여기서 제품 매출 원가란을 클릭하면 보도창에 나타난다 그지? 여기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53935000 수정하기 전 금액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뀐 금액으로 수정하자. 554-485000 됐습니까? 엔터키 치면 매출 원가가 싹 바뀔 거고 최종 결론 값인 단기 순이익도 싹 바뀔 겁니다. 자, 엔터키 칩니다. 하나, 둘, 셋. 자, 됐습니까? 5448500에서 여기지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뭔가 금액이 바뀌었을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야. 자, 800번대 코드인 수도 광열비도 뭔가 좀 수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까지 수정해야 이제 수정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800번대 코드의 수도 광열비를 330만 원에서 얼마로 2750000으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8376500 됐지요? 단기 순이익이 8376500이 되었다. 자, 그다음에 잠깐만 이제 요 메뉴는 닫고요. 그다음 메뉴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단기 순이익이 표시되어 있는데 아하. 수정하기 전 단기순이익이랑 두 가지 내용을 수정하고 나서의 단기순이익이 똑같네, 그지? 그래서 고칠 게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되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 그지? 여기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여금, 그지? 요게, 그지? 요게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최종적인 값이 된다 이겁니다. 변동이 없는 거다, 그지? 요 금액 121 66500, 그지? 요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딱 표시가 되면 됩니다. 자, 확인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 대신 2월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된다. 그지? 얼마입니까? 121-665-000. 맞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재무제표 확인 끝났고, 자, 마치기 전에 재무상태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된다. 그지? 그래서 메뉴 닫기 전에 대차 차액이 0이 진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맞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 모든 재무제표 수정 완료 됐습니다. 자,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2번 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열려있는 메뉴가 몇 가지 있네. 요거 전부 다 닫아버립니다. 자, 모든 메뉴 닫고, 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1번 문항. 7월 30일 제품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초코로부터 받은 약소금 500만 원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람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3만 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매각거래로 처리한다.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소금을 만기되기 전에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꾸는 어음의 할인 거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조금 떼먹는다. 그지? 그거를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그겁니다. 메뉴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자, 날짜는 7월 30일. 자, 차변에 적혀있던 받을 어음을 대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받을 어음. 거래처는 주식회사 초코. 금액은 500만 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을 기록합니다. 은행에서 얼마 떼먹었습니까? 3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됐지요? 497만 원이라고 기록되네.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8월 12일 7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납부한 총 금액은 54만 원이고 이 중 50%는 직원 부담분,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입니다. 회사 부담분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네요. 제조 부문 직원분이 18만 원, 관리 부문 직원분이 9만 원이다. 단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분석 끝났지요? 자,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료를 직원이 절반, 회사가 절반 내야 된다 이겁니다.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은 이미 회사 장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대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급 주는 과정에서 딱 떼놓았다 이겁니다. 그 대변의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면 됩니다. 자,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생돈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회사가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지요? 그거를 물어보는데 비용 증가 회계 처리할 때 코드 번호를 500번대 코드와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금액 입력하자 이겁니다. 자, 입력합니다. 자,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자. 얼마? 54만 원의 절반. 540000 곱하기 0.5 하면 27만 원. 그지? 요게 예수금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나머지 27만 원은 비용의 증가를 기록하는데 코드 번호를 좀 두 개로 나누자 이겁니다. 세금과 공과 비용 증가인데 500번대 코드는 얼마? 18만 원. 그리고 나머지 9만 원은 세금과 공과인데 800번대 코드다. 되겠습니까? 여기 차변 회계처리고 대변은 이제 돈 나가는 거 얼마? 54만 원 나갑니다. 얼마나 뭘로 나갑니까? 현금으로 나갑니다.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8월 12일 대변부터 기록할까? 현금 540000 차변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가 27만 원.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인데 500번대 코드로 18만 원. 그리고 차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증가인데 이번에는 800번대 코드로 9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3번 문항 9월 26일 우리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 원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가 나와 있네요. 작년 9월 26일에 정기예금 가입했는데 올해 9월 26일이 만기입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이네. 단기금융상품입니다.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 상세 계정 과목 쓰는데요.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지금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정기예금이라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 작년도에 가입했다가 올해 만기가 되어서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는 상황입니다. 자, 됐죠? 정기예금 들었다가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는 회계 처리 우리 공부했었다 그지? 그거에 출제된 거고 하나씩 분석합니다.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분석하자. 자, 차변에 적혀있던 정기예금이 이제 대변에 적혀서 없어집니다. 원금 부분 5천만 원. 됐지요? 그 다음에 차변에 정기예금에 대해서 우리은행이라는 거래처는 관리할 필요 없다 그지?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남으로부터 받을 돈 아니니까 우리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에서는 정기예금 계정금에 대해서 거래처 관리할 필요 없는 거다 이겁니다. 물론 뭐 우리 예금이라고 거래처 입력해도 뭐 채점에는 관계없지만 우리 연습한 대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기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받습니다.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증가 기록하자. 얼마? 50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플러스 50만 원. 5,050만 원 돈 받으면 됩니다. 차변에 돈 받는다. 보통 예금으로. 자, 그런데 법에 따라서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원천 징수되더라 이겁니다. 얼마가요? 자, 법인세 7만 원, 지방소득세 7천 원. 7만 7천 원만큼이 원천 징수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슬퍼할 필요 없다 그지? 무슨 의미입니까? 나중에 내야 될 법인세를 지금 미리 내는 개념이고 바꿔 말하면 나중에 낼 세금이 작아지니까 자산입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차변 기록합니다. 얼마? 7만 7천 원. 그래서 오늘 보통예금 돈 들어오는 거는 5,050만 원에서 7만 7천 원 빠진, 그지? 50423,000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50423,000. 되지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9월 26일 대변에 정기예금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50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 7만 7천 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는 게 얼마가 되더라고? 50423,000이 되더라고. 됐습니다. 4번 문항 10월 26일 주당 발행가액 6,000원에 유상증자 실시했고요. 신주 만주입니다.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요거를 발행했습니다. 주당 납입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단 증자 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는 상태랍니다. 됐죠? 유상증자 회계 처리입니다. 자, 차변에 돈 들어오고 차변에 돈 들어오고 뭘로?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주식 발행했으니까 자본의 증가가 기록됩니다. 액면 금액에 대해서는 자본금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합니다. 자본금 계정 과목.
됐죠. 자, 액면가액 5,000원이고 몇 주? 만주 5천만 원이네. 그거는 대변의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자. 자본금 계정 과목. 됐죠. 이제 돈 들어온 건 얼마 들어온다고요? 6,000원 곱하기 만주 6천만 원 돈 들어온다고요. 6천만 원. 그래서 1,000만 원만큼 할증 발행했습니다. 그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싶습니다. 1,000만 원. 그런데 주의할 점, 주식 발행 초과금을 회계 처리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혹시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100만 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하자고? 1,000만 원 바로 처리하지 말고 100만 원은 일단 나의 반대 포지션을 없애는 걸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회계 처리할 때 차변으로 회계 처리했을 거야. 그거를 없앤다 이겁니다. 대변에 적어서 없앤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100만 원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대변에 적어서 없앤다.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을 그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이겁니다. 됐죠? 요게 유상증자 회계 처리.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10월 26일 차변부터 기록할까? 차변에 보통예금 6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 5천만 원,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 적고요. 나머지 900만 원을 그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29일 아주 중고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매입 운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돈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5만 원 적습니다. 자산 감소. 문제는 차변이다. 그지? 우리가 원재료 구입하는 과정에서 퀵비, 택배비를 물건 구입하는 우리가 부담했다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원재료라는 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을 반비 이런 비용 아니야. 자산 계정하고 원재료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10월 29일. 자, 대변 현금 나갔어. 얼마요? 돈이 얼마 나갔다고? 5만 원 나갔다고? 차변의 문제야. 비용 아닙니다. 차변을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 됐습니다. 6번 문항 봅니다. 11월 8일 제조 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증축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1,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단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자산으로 처리하십시오라는 의미다. 그지? 해당 인건비에 대해서 원천 징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답니다. 됐습니다. 차변을 뭘로? 비용 아니고 자산으로. 건물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은 보통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입력합니다. 11월 8일 차변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으니까 건물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하자. 금액은 1,500만 원. 대변에 돈이 뭘로 나갔다고? 보통예금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2번 문항 풀었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이제 메뉴 닫고. 자, 문제 3번 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9월 30일 제조 부문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수선비 33만 원을 전액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의 매출 전표를 수취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수용부터 파악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소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따라서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됩니다. 유형은 뭘로? 57카과로. 57카과가 유형입니다. 57카과. 회계 처리요. 자, 원상 회복을 위한 수리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그지? 차변을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제조 부문과 관련된 지출입니다. 500번대 코드의 수선비라는 비용의 증가 회계 처리 차변. 대변은요. 외상 거래를 의미한다 그지? 신용카드 거래. 따라서 대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 기록 카드에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있습니다. 상대방 가게 주식회사 다고쳐라는 그 수선 회사가 아니고 어디를 신용카드사인 하나카드를 거래처로 입력하는 것이다. 됐지요?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자, 메뉴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9월 30일. 유형 57카과.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싹 갈라지더라 그지? 자, 공급가액란에 33만 원을 입력합니다. 330000 엔터. 그러면 30만 원과 3만 원으로 싹 갈라지고 상단부는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해준 상대방 거래처를 적는 겁니다. 주식회사 다고쳐라는 수리가게. 주식회사 다고쳐. 자, 신용카드사는 어디요? 하나카드. 자, 분계. 자, 차변에 수선비라는 비용 증가인데 500번대 코드다.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 기록하되 상단부에서 주식회사 다고쳐라는 거래처가 끌려오지만 이거를 뭘로? 신용카드사인 하나카드로 수정해 주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카과 유형 입력할 때 유의사항, 57카과 입력할 때 유의사항, 상단부와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가 서로 다르더라.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좀 적어주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됐지요? 자, 2번 문항 봅니다. 10월 11일 아제자동차로부터 원재료 운반용 화물 자동차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대금 중 330만 원은 보관 중인 주식회사 삼진의 약속금을 배서해서 지급했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샀는데 운반용 화물 자동차 트럭을 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승용차가 아니고 뭐라고? 화물 자동차 트럭을 샀다 이겁니다. 따라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가 결론이고요. 유형은 54불공 아니다 그지? 51 과세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회계 처리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속금을 돈 대신 상대방한테 넘겨줬다 이겁니다. 대변을 받을 엄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하고 나머지는 외상이랍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습니까? 자, 다만 이런 상태로 문제 풀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입력하려면 문구가 한 개 추가돼야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기록하는 거 약속금 배수양도 대변을 받을 엄이라고 확실하게 회계 처리하려면 이 약속금이 우리가 제품을 매출하고 즉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받은 약속금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대변을
받을 엄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을 거다. 그지? 그래서 문구 한 개 추가해서 우리 학습합시다. 매출 대금으로 받아 라는 문구 한 개 추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매출 대금으로 받아 라는 문구 추가하자. 매출 대금으로 약속은 받았어. 그거를 이제 배사양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을 받을 엄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다. 됐지요? 그리고 대변에 적히는 받을 엄의 거래처는 누굽니까? 주식회사 삼진이라는 걸로 입력해야 됩니다. 아재 자동차 아니다, 그지? 거래처도 잘 입력해야 되겠네. 됐지요? 분석해볼까? 분석해보았고, 자, 입력하고, 자, 제시된 세금 계산서에 품목란에 뭔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하자, 그지? 됐습니다. 자, 날짜 10월 11일입니다. 유형 51 과세 품목란에 화물자동차라고 적고요. 공급가액이 600만 원. 부가가치세 60만 원. 자, 거래처는 아재자동차, 전자예부 여, 분계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는데 거래처를 상단부의 아재자동차가 거래처가 끌려오지만 요거를 뭘로? 주식회사 삼진으로 수정하자. 됐지요? 금액은 얼마요? 금액이 자, 배수 양도한 것이 330만 원이다. 그지? 33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상단부에서 끌려오는 아재 자동차 맞다. 그지요?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10월 15일 미국에 소재한 엔젤사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이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요거를 인천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았고요.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답니다. 유형 뭡니까?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5 수입이 유형입니다. 55 수입. 회계 처리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공급가액에 대해서 숫자가 나와 있지만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안 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55 수입에 대해서 유형 출제될 때는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십시오라고 명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그런 명시가 없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 바꿔 말하면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는 것이 채점 대상 아니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입력합니다. 10월 15일 유형 55 수입. 자, 품목 수량 단가 넘어가고 자 공급가액이 얼마? 500만 원. 그지? 500만 원. 부가가치세가 50만 원. 거래처 주의하자. 엔젤사로부터 수입했지만 거래처를 상단부 거래처를 주식회사 그지? 뭐라고? 미국 소재 엔젤 이걸 적는 거 아니다. 그지? 우리한테 수입 세금 계산서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인천세관이라고. 요 인천세관을 상단부 거래처로 적는 것이다. 됐지요? 자, 전자예부 여 분계. 자, 부가세 부분만 회계 처리한다. 그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돈을 뭘로 냈다고? 보통예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 볼게요. 11월 4일 주식회사 삼양안전으로부터 제조부문에서 사용할 안전용품을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 안전용품은 자산 계정 과목인 소모품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소모품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유형은 51 과세가 되겠고, 회계처리 차변, 소모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을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문장으로는 돈을 어떻게 주었는지 설명 안 되어 있다, 그지? 당황할 필요 없다, 그지? 세금 계산서 하단부를 보면 결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그지? 돈 어떻게 주었는지 구구절절 문장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증빙으로 제시된 세금 계산서 하단부를 보면서 파악하는 문제. 자, 돈을 현금으로 30만 원 주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3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14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그리고 품목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11월 4일 유형 51 과세 품목란에 안전용품 자 공급가액이 160만 원 부가가치세 16만 원 자 거래처는 자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처는 뭐 문장으로도 제시되어 있네. 주식회사 삼양안전 그리고 증빙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지? 주식회사 삼양안전이 상대방 거래처구나. 전제 여부 여 자, 분계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은 현금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 146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5번 문항 11월 14일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던 기기장치 취득원가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300만 원을 인천 상사에 500만 원 부가가세 별도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액 인천 상사가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았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다 그지? 워낙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지요?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자 먼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먼저 분석합시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것이 장부 금액입니다. 700만 원. 70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팔아먹었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500만 원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 받는 돈은 5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50만 원 합한 550만 원 받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먹는 거 아니다 그지?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받은 500만 원 가지고 분석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7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을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표 입력하고 나면 결론값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맞게 입력한 겁니다. 됐지요? 결론값 뽑아내봤고 자 이제 입력 들어갑니다. 자 유형 파악합시다. 유형자산 처분 거래도 과세 대상 거래다 그지? 그래서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이겁니다. 유형은 11 과세가 되겠다. 자 입력합니다. 자 11월 14일 유형 11 과세. 자 공급가액이 얼마요? 500만 원. 부가가세 50만 원. 자 상대방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인천 상사. 전자 여부 여. 자 분계. 자 1단계 대변의 자산의 감소 적어줍니다. 계정 과목 이름이 기계장치. 취득원가로 적는다 그지? 5천만 원. 2단계 기계장치 없어지면 그에 딸려있는 꼬리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된다 그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적습니다. 코드번호 여러 개 중에서 기계장치에 대한 코드번호 207번이네. 요거를 끌고 온다. 금액은 4,300만 원. 요게 2단계.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습니다. 자 주의해야 되겠네. 자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고요? 부가가치세 부분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부분은 뭘로 받았다고? 인천 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약속어음으로 받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차변을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잖아. 유형자산 처분은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설사 약속금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받을 어음 아니야.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워낙 자주 출제되는 유형자산 처분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더 변형을 해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네. 차변을 받을 어음 아니고 미수금으로 정확하게 회계 처리합시다. 아시겠죠? 자, 차변 받을 어음 아니야.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얼마를? 500만 원을. 그지? 500만 원을. 그리고 부가가세 부분은 차변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이렇게 50만 원 적는 것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받은 돈을 차변으로 적는데 이 문제에서는 받은 돈 입력하는 게 두 가지다 이겁니다. 어음 받은 거는 미수금으로, 현금 받은 거는 현금으로 이렇게 적는 거다. 550만 원 돈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550만 원 돈 받는 것 중에서 50만 원 부분은 부가가세 부분은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잖아. 그거는 이미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겁니다. 그지요?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상단의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넣는 겁니다. 현재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말은 현재 대변이 차변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대변이 금액이 크니까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할 겁니다. 차변에 금액을 채워 넣는다는 것은 수익의 증가가 아니고 비용의 증가다 이겁니다. 비용 증가니까 계정 과목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고 금액은 200만 원이다. 우리가 입력하기 전에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 점표 입력 내가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자, 차변을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만 원으로 채워넣자. 차변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증가로 그지? 채워넣자. 2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지요? 마지막 단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증가를 차변에 200만 원 채워넣는다. 됐습니다. 6번 문항 봅시다. 11월 22일 매출처인 주식회사 성남의 야유회에 증정할 물품으로 미래마트에서 음료수 55만 원 부가가세 포함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우리가 음료수 사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왜? 접대 관련 지출이니까. 따라서 유형은 54 불공이 되겠고요.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 지출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는 차변 접대비라는 비용 증가,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 접대비라는 비용 입력할 때 코드 번호는 매출처 관련 접대비다 그지? 생산과 관련된 거 아니니까 8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입력할게요. 11월 22일 유형 54 불공. 자, 공고가액은 얼마요? 50만 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게 55만 원이니까 그지? 물건값은 50만 원 되겠습니다. 부가세 5만 원. 상대방 거래처는 자, 거래처 잘 판단해야 되겠네. 우리가 음료수 구입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래마트다 그지?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 준 사람은 주식회사 성남 아니야. 미래마트가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 주었다 이겁니다. 판단할 수 있겠지요? 거래처를 미래마트라고 적어주는 거다. 됐습니다. 자, 거래처에 갈게요. 미래마트.
전자부 여 붉은색 사유는 접대비 관련 지출. 자, 분계. 자, 차변에 접대비라는 비용 증가 800번대 코드. 대변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됐습니다. 상단 한 단 입력 완료. 54 불공 유형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 그래서 물건값이랑 부가세 합한 55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기록될 겁니다. 어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했고요. 자, 메뉴 닫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오류 수정으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7월 3일 주식회사 한성전자의 부도로 미수금 잔액 1,000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 전액 대손 처리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주식회사 한성전자의 미수금이 아니고 주식회사 성한전기의 미수금이고요. 부도 시점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었던 걸로 확인되었답니다. 됐죠? 자, 7월 3일자 입력되어 있는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7월 3일 입력합니다. 자, 7월 3일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 그지? 요거 엉터리다. 자, 정확한 내용을 아래쪽에 새로 입력하고 기존의 엉터리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입력해 보자. 대변에 미수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해야 되는데 거래처가 주식회사 한성전자가 아니야. 주식회사 성한전기랍니다. 금액은 얼마요? 자, 돈 떼인 거 1,000만 원은 맞다, 그지? 자, 1,000만 원 요거는 그대로 적어주자. 차변의 문제다.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것부터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 않았다, 그지? 자, 써먹읍시다. 대손 충당금을 먼저 써먹자. 코드 번호 여러 개 검색되는데 그 중에서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지? 1번 코드 번호를 끌고 와야 되겠네. 금액 얼마요? 100만 원. 자, 그리고 부족한 900만 원은 어떻게? 차변을 비용의 증가로 기록해야 됩니다. 비용 증가인데 미수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대손 확정 분기하는 거니까 비용 쓸 때 판관비 아니야.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 상급비로 회계 처리하자 이겁니다. 됐습니까? 좋은 문제네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부터 써먹어야 된다. 너 그거 알고 있니? 그리고 비용 계정 과목 쓸 때 800번대 코드 대손 상각비 아니야. 미수금에 대한 거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900번대 코드 써야 돼.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다 이겁니다. 됐지요? 좋은 문제다. 이렇게 정확한 내용이 있고 기존에 있던 엉터리 내용은 체크해서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정확한 내용만 딱 남게 되는 것이다. 2번 문항 봅니다. 11월 29일 일시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태평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면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10,000원도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했다. 잘못했다, 그지? 자산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재세금, 운송료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딱 하나 예외가 뭐라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다, 그지? 아주 예외적인 회계 처리가 주제된 거다. 예외적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자주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수정합시다. 11월 29일.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현금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10,000원 부분, 수수료 부분을 자산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그지?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적혀있는 단기 매매 증권은 금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100만 원이 된다고. 그리고 10,000원은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로 회계 처리됩니다. 자, 차변 내용을 아래쪽에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좀 보기 좋게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표 삽입 기능 쓰면 되겠다, 그지? 내가 넣고 싶은 자료를 바로 아래쪽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전표 삽입 클릭하면 라인이 한 개 딱 중간에 끼워집니다. 자, 여기다가 차변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를 회계 처리하면 되고, 요때 쓰는 수수료 비용은 코드 번호가 900번대 코드다, 그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로 차변 처리한다 이겁니다. 금액은 10,000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자, 입력 끝났고, 자,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5번. 기말 수정 분계 봅시다. 1번 문항. 국민은행의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을 인식하다 단 월할로 계산할 것. 자, 예금 금액이 6천만 원이고요. 예금 기간이 2년이고요. 올해 10월 1일에 처음 예금에 가입했네요. 됐죠? 연 이자율이 2%입니다. 이자 지급일은 연 1회고 매년 9월 30일입니다. 올해 10월 1일에 처음 예금 들었어. 이자는 내년 9월 30일에 1년치 이자 받고, 그 다음 연도 9월 30일에 또 1년치 이자 받고, 그렇게 될 겁니다. 됐지요? 자, 올해는 이자 받은 게 하나도 없지만 발생 주의에 따라서 우리는 대변의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지? 그겁니다. 자,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증가를 기록하죠. 그리고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증가를 기록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금액 계산합니다. 자, 6천만 원 곱하기 6천만 원 곱하기 2%가 1년치 이자입니다. 얼마입니까? 6천만 원 곱하기 2% 하면 120만 원. 이게 1년치 이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몇 달치가 필요하다고요? 올해 10월 1일에 처음에 정기예금 들었어. 자, 10, 11, 12, 3달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계산하면 30만 원 계산될 겁니다. 요거를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하는 거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 12월 31일로 날짜 입력합니다. 수동 계산.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의 증가 3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30만 원. 입력 완료. 2번 문항. 10월 5일 영업 부문에서 사용할 소모품 50만 원을 구입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결산일 현재 소모품 사용액은 3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했는데 그걸 전부 다 차변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50만 원 구입한 것 중에서 35만 원은 사용했답니다. 그러면 50만 원 중에서 35만 원은 올해 비용으로 소모품비로 반영돼야 되고, 나머지 15만 원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최종 반영되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치? 자, 정확한 결론값을 만들기 위해서 기말수정 분기해야 됩니다. 현재 자산 금액이 너무 크니까 대변의 자산 감소를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소모품이라는 자산 감소 35만 원. 그리고 차변은 뭘로? 비용 증가로 기록하자. 소모품비.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되겠다, 그지? 35만 원. 이렇게 기말수정 분기하면 50만 원 구입한 소모품 중에서 15만 원은 자산으로 딱 남게 되고, 올해 사용한 35만 원은 비용으로 딱 반영되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항상 최종적으로 정확한 결론값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지, 그거를 딱 머릿속에 딱 쥐고 있자고 했습니다.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2월 31일. 자, 차변의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증가 800번대 코드로 35만 원. 대변 소모품이라는 자산 감소로 35만 원. 입력 완료. 3번 문항.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의 1%에 대해서 대손이 예상된다. 보충법에 의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대손 충당금 설정에 필요한 정보는 관련 데이터를 조회해서 사용하십시오. 됐죠?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라서 수동 결산 작업해도 됩니다만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었다 그지? 결산 자료 입력 메뉴 통해서 자동 결산 작업합시다. 자, 메뉴 화면에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 클릭합니다. 자, 회계기간 1월부터 12월. 자, 그리고 상단부 대손 상각이라는 버튼 클릭합니다. 자, 보조청 나타난다 그지? 설정률 1% 되죠. 1%로 보충법에 따라서 올해 추가 설정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이 쫙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only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추가 설정만 요구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여러 개가 자동 계산되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버립니다. 됐죠? 1251560이라는 요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자, 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결산 반영 클릭하면 그 금액이 해당 위치로 자동으로 딱 표시가 됩니다. 판관비 중에서 대손상각 중에서 외상 매출금 여기에다가 딱 금액이 표시가 된다. 여기서 이제 전표 추가 클릭하면 1251560이라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분계가 자동으로 딱 생성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작업 완료. 작업 완료했고 참고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진짜 잘 반영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조회 버튼, 새로 고침 버튼 클릭하면 이제 여러 가지 자동 분계가 쫙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채점 대상은 그지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분계 요게 채점 대상이다 이겁니다. 자, 대변의 대손 충당금, 차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1251560이라는 금액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자, 마지막 조회 문제 봅니다. 문제 6번 1번 문항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 1. 매입 매출장 통해서 통해서 54 불공 유형을 파악해 보는 것. 방법 2. 부가가치세 신고서 통해서 16번 라인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 되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고 두 가지 모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 매입 매출장 메뉴. 자, 기간이 4월부터 6월이네. 4월부터 6월. 자, 구분은 매입 중에서 54 불공. 됐지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한 건이네. 그리고 금액은 공급가액을 묻고 있습니다. 공급가액, 물건값 부분. 그죠? 그래서 그 정답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0만 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또 한 가지 방법, 부가세 신고서로 또 확인할 수 있어. 자,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열어볼까? 부가치 모듈 클릭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4월부터 6월 여기서 16번 라인에 뭔가 기재돼 있을 거야. 그지? 얼마입니까? 그지? 30만 원이라는 공급가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 그지? 50번 라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다. 됐습니다. 자, 1번 문항 30만 원. 2번 문항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과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의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 차이가 얼마입니까? 단 답이 음수이라도 양수로 입력하십시오. 됐죠? 자,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대한 상세 내역을 묻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쓰면 되겠지. 세금 계산서. 됐죠? 다만 두 번 검색해야 되겠다, 그지? 1월부터 3월로 한 번, 4월부터 6월로 한 번. 그래서 양쪽 금액의 이제 합계 차이를 그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아니고 매수, 그지? 발급 매수의 차이를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급한 거, 그지? 됐습니다. 매출한 세금 계산서. 됐죠? 자, 메뉴입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자, 먼저 1월부터 3월. 예정신고지, 정기신고지, 그지? 그 다음에 탭이 3개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전체 데이터가 제일 정확한 값이다, 그지? 전체 데이터에서 자, 우리가 발급한 매수를 확인하자. 자, 발급한 매수. 매수가 여기 저기 있잖아. 합계가 33입니다. 33.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로 한번 조회해 봅시다. 4월부터 6월 정신고고. 자, 매출이고, 그지? 탭이 중요한데, 그지? 자, 기간이면 있고. 매출 탭도 있고 매입 탭도 있잖아. 매출 탭은 우리가 발급한 거고 매입은 우리가 발급받은 거잖아. 묻고 있는 게 발급한 거를 묻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매출 탭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오른쪽 전체 데이터가 제일 정확한 탭이잖아. 이거를 선택하자. 그래서 4월부터 6월 매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6m, 그지? 두 매수, 두 기간 매수를 확인했고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33, 36 차이는 3매가 되겠다, 그지? 3매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럴만하지요? 자, 메뉴 닫고 입력합니다. 3매. 자, 그 다음 3번 문항 볼게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 중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총계정 원장 메뉴 열면 되겠습니다. 월별로 금액이 딱딱 집게 되니까 자, 회계관리 모듈에서 총계정 원장 메뉴 클릭하고요.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다, 그지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108번 코드네. 됐습니다. 자, 월별로 금액 찍게 되는데 4월달 금액이다 이겁니다. 자, 총계정 원장 외상 매출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이고요. 기초금액 왼쪽, 증가 왼쪽, 감소 오른쪽, 기말 왼쪽 그렇게 표시될 거고 지금 필요한 거는 자, 외상 매출금 회수액을 묻고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회수액. 외상 매출금 회수액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회계 처리되고요. 그지? 대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오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이라는 돈이 들어온다 겁니다. 이게 외상 매출금 회수 거래고 총계정 원장 외상 매출금의 총계정 원장에서 회수되는 금액은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오른쪽에 반영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총계정 원장의 오른쪽 4월의 오른쪽에 표시되는 4천만 원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됐죠? 4천만 원. 다만 외상 매출금이 오른쪽에 붕괴되는 거 대손 확정 붕괴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상세 내용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더블 클릭해서 상세 내용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낙수 좀 지울게. 자, 상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되는 붕괴는 3개다, 그지? 4월 26일, 4월 27일, 4월 30일, 그지? 그지?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 4월 26일, 보통 예금으로 회수되는 거 맞네. 4월 27일, 현금으로 회수되는 거 맞네. 4월 30일,
보통 예금으로 회수되는 거 맞네. 아이, 세 건 모두 현금 또는 보통 예금으로 회수되는 거 맞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자신감 있게 4천만 원 전부 다 회수된 거 맞습니다라고 이제 답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상세의 내용까지 확인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답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금액 임해갈게요. 4천만 원.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103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